백신 부작용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숨지는 사람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두통과 전신 무력감 등 중증 이상 반응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백신 접종 현황부터 지금 여쭤볼게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스케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8만 7천여 명 정도가 접종이 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치 정도면 일단은 뭐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2분기 정도면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되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 실제로 선별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스케줄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도의 속도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백신 그 부작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요양병원 환자 2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후에 숨지는 사례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부분은 지금 보건당국에서 면밀하게 백신과 연관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부작용의 연관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망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50대, 60대 비교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연령대거든요. 근데 물론 현재까지 기저질환이 있는 걸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백신 접종 맞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뭐 하루나 뭐 이틀 정도 있다가 벌써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고 그러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백신의 신뢰도 또는 수용성하고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밝혀야지만 이런 뭐 신뢰도나 아니면 수용성에 영향을 안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대목일까요? 일단 뭐 사망의 원인이라고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아나필락시스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관련 의료진하고 보건당국이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필락시스 자체가 일단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면밀하게 관찰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당시에 진료를 하셨던 의료진 분들하고 나중에 부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아나필락시스 자체가 좀 밝히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표준화된 진단검사법이 명확하게 있지 않고요. 보통은 진단검사법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혈액이나 소변을 통해 가지고 이런 면역 관련된 인자들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뭐 양성 또는 음성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판별 기준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가장 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그 항원에 접촉을 시키는 방법으로 통해서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일단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좀 들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중증 이상 반응도 나왔습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 맞고 일단 대부분의 이상 반응이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고요. 아나필락시스 자체도 과도한 면역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혈압을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뇌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이 어눌해진다든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기침이 자꾸 나온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실제로 발생을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실신을 하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성은 연관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중간에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이 51건이 추가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 207건이 접수가 됐고 이 가운데 3건 같은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성 사례다라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 세 건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가능성을 더 열어뒀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명확하게 판별이 나려면 계속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 이제 아나필락시스 자체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 후 한 1시간 이전 또는 30분 이전에 나타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일부의 사례에서는 더 지난 다음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후에 나타나는 지연성 아나필락시스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접종 후에 의료기관에서 30분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귀가를 하신 다음에도 며칠 동안은 좀 면밀하게 조심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선 방역 당국도 그렇고 실제로 접종을 맞으신 그러니까 대상자분도 좀 모니터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이 속보 올라온 것만 보면 세 건의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아니라 아나필락시스성 사례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교수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이상 반응,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백신의 수용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0시 기준으로 8만 7천여 명 정도가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 백신 접종, 누적 접종 수에 비해서 이런 이상 반응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글쎄 당초에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이 조금 더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 면밀하게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조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이제 9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맞고 그 중에 한 0.17%에서 이상 반응이 보이고 그리고 좀 실제로 이제 지금 사망을 하는 사례, 그러니까 지금 연관성이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은 방역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그런데 일단 이렇게 사망하는 사례, 물론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부작용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도 연관성을 계속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접종 이후에 이런 사례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불안감을 갖고 또 백신을 안 맞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안 맞는 것보다 맞아서 갖게 되는 효능이 더 큰 거죠. 그럼요. 이게 지난 작년에 우리 독감 백신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에 와서 결론이 난 거는 직접적인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접종률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당시에 또 저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독감이 생각보다 크게 유행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코로나19는 다른 상황이에요. 코로나19는 이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백신 접종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일단은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접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백신 접종을 안 맞았을 때와 맞았을 때의 어떤 손익 부분을 비교를 하면 일단 접종을 하시는 게 잠재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기저질환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으면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접종을 받으실 때에는 지금보다는 크게 더 상황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현재 1분기 접종 대상자이신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입소자분들께서도 지나치게 걱정은 일단은 안 하시고 접종을 맞으시는 게 잠재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추가로 이야기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등교 수업 확대에 따라서 교사들의 우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단 우리 학생들은 백신 접종 대상자에 아직 포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집단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그룹이고요. 그리고 연령층이 낮고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대상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은 뭐 교사분들께서 접종을 받으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거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네. 이게
항상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특수 직업군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 군데의 어떤 그룹에서도 본인들의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선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러한 의견들이 계속 나올 거고 보건당국은 당초에 정했던 기준에서 벗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초에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세웠으면 그거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교사분들도 실제로는 이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체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감염이 되는 거는 교사로부터 감염될 수도 있지만 가정 내에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방과 후에 학원 등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원의 강사들을 대상으로도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 정해놓은 기준대로 접종을 진행하는 게 형평성 면에서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속보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앞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백신 이상 반응 51건이 추가돼서 207건으로 파악이 됐고 이 가운데 3건은 아나필락시스성 사례라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접종 이후 2시간 내 호흡 곤란과 두드러기 등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나필락시스와는 좀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두드러기 반응은 백신이 이제 면역계를 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드러기 반응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부에서 발진이나 아니면 접종 부위 통증이라든가 근육통이라든가 지금처럼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호흡곤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아나필락시스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순환기 관련 쪽이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흡곤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관장하는 근육 쪽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서 실제로 이런 반응이 호흡곤란이 대표적인 아나필락시스성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그 51건이 추가돼서 207건의 이상 반응이 접수가 됐는데 이 가운데 3건을 아나필락시스성 사례라고 한 거는 그 말씀하신 아직 인과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호흡곤란과 같은 그 증상 자체가 보여지는 증상 자체가 아나필락시스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증상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현재 방역 당국이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보통 아나필락시스를 진단하는 기준이 대표적으로는 그 진단하신 그러니까 전문의 의사분이 소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필락시스랑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중 중에 몇 건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이 사례는 아나필락시스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유사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성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백신 이상 반응 관련된 사례가 나오면서 그 기자들의 질문 그리고 여러 시민분들의 관심이 많이 궁금증이 커져서 오늘 오후 3시쯤에 방역 당국에서 관련된 브리핑이 또 잡혔습니다. 그 내용은 또 그 시간이 되는 대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부가 또 코로나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린 패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백신 여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백신 여권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해외에 나갈 때 쓰는 네. 그러니까 여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그룹,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다양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을 할 때 백신 접종에 대한 증명서가 있으면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이런 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백신 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사례 그리고 아직 정확한 부작용 여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숨지는 그 사망 사례까지 나오면서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는데 이런 그 우려, 국민적인 우려, 불신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빨리 그 인과관계를 규명을 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른 방법이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과 투명성, 보다 더 중요한 게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조사를 빨리 진행을 하고 이 결과를 실제로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백신의 어떤 수용성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시 뒤에 오후 3시쯤에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방역당국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